들어도 들을 수 없었던 생생한 건강 정보를 선사합니다. 대한민국 건강 박사들이 알려주는 실화 바탕 특강 쇼와 이로운 건강법 IM 닥터. 안녕하세요, 오정연입니다. 오늘도 역시 IM 닥터 군단 김지선 씨, 이한희 씨, 김나희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 2025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보름이 더 지났습니다. 저도 다이어트 계획을 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새해 단골 계획 다름 아닌 건강 관리 또 다이어트가 아닐까 싶어요. 잘 지켜지고들 있는지 궁금한데요. 다이어트는 매년 세우는 계획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근데 사실 식단만으로는 살이 잘 안 빠져요. 그쵸. 식단도 정말 중요하지만 운동을 제대로 해야 네. 요 라인 관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운동하지 않으세요? 가끔, 네. 아, 이런 게 운동이구나라는 걸 가끔 했는데 이제는 네. 좀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운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지금부터 이제 더 멋진 꽃중년이 돼보려고 식스팩까지는 아니어도 네. 뱃살만큼은 좀 정리를 해보자. 마음 먹었는데 이제 올해 또 유난히 또 연초에 모임들이 좀 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그러니까요. 배가 여전합니다. 네, 남부럽지 않게.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는 11개월 반 정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저는 욕심도 안 부려요. 그냥 딱 야식만 끊어야지 다짐을 했거든요. 현실적인 목표. 근데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왜? 그냥 그 시간에 되면 뭘 홀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해요. 어제도 뭘 홀린 것처럼 쌀국수를 먹어서 그냥 배가 불러가지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 진짜 정말 어려운 게 다이어트잖아요.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건강 고민을 말끔히 날려줄 건강 박사님을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자, 꿀팁 전해주실 김정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식품영양학과 교수 김정현입니다. 네. 저는 30년 넘게 식품영양학을 가르치면서 강단에 서오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된 영양소 섭취 상태 분석 프로그램의 초기 개발자예요. 또 건강한 식생활을 통한 건강 증진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또 나왔다, 쟤 또 나왔다. 또 IM 닥터의 꼼꼼이자 깐깐이를 맡고 있는 김나희가 우리 김정일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또 열심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군. 그 결과 우리 교수님은 네. 세계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상을 받으셨다고 하신다. 맞나요? 아주? 어떤 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고질병인 비만과 대사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식사 습관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2023년에 미국 영양교육학회에서 SNEB KSCN이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프로페셔널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더 궁금해집니다. 오늘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려주실지. 그러게요. 맞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특강의 주제는 바로 이제는 뺄 수 있다. 내 생의 마지막 다이어트입니다. 이야, 이제는 뺄 수 있다. 내 생의 마지막 다이어트. 야, 진짜 솔깃한 주제네. 저도 2025년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선생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진짜 마지막으로 만들어주세요. 네. 모든 다이어트는 제가 다 해봤을 거예요. 알죠. 예. 다이어트 부작용도 제가 또 한번 겪어보니까 이게 또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막내 출산하고 다이어트를 너무 네. 심하게 했더니 그때가 40대 초반이었는데 뼈 나이가 50대 후반으로 나와서 조심하라고 나보고 골감소증이라고 막 그 그래서 부작용으로? 예. 이거 다이어트 하는 것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건강하게 해야지 네. 내 몸 망쳐가면서 할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매일매일이 고비고 정말 전쟁이거든요. 오늘 근데 이 지긋지긋한 다이어트하고 작별을 할 수 있는 진짜 마지막 다이어트를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쫑긋. 아마 모두들 관심 있는 분야일 네. 텐데요. 오늘 특강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네. 지긋지긋한 나이살, 보기 싫은 군살, 그리고 더 이상 가지고 싶지 않은 뱃살. 네, 이제는 정말로 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집중하겠습니다. 네. 2025년 새해도 어느덧 3주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분들은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많이 실패했다고 봅니다. 3주 동안. 네. 솔직히 말해서 살이 더 찌지 않았다면 그나마 다행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진짜. 설사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네. 아마 곧 다이어트를 위협하는 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니까요. 네, 그 위기는 바로 명절. 네,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 갈비찜. 네, 실제로 평균 연령 40세 성인을 대상으로 네. 1년 동안 체중 변화를 관찰한 연구가 있어요. 네, 체중 증가 위험이 가장 큰 시기가 겨울, 새해, 그리고 주말입니다. 그래. 네, 다들 동의하시는데요. 네. 지금이야말로 살이 가장 잘 찌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문제는 이 시기를 잘못 관리하면 살은 더 잘 찌고 또 잘 안 빠지는 우리 모두 비만 체질로 고착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요. 더 나아가서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유, 아니 겨울에 왜 안 움직이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선생님? 네, 오늘 특강에서 이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건강하고 날씬한 체질로 변화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진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해요. 잡채, 갈비, 떡국, 뭐 동그랑땡 그런 음식들 앞에서 진짜 저는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거든요. 숙명. 네. 무릎을 꿇지, 우리가. 그리고 이제 참으려고 해도 요즘 또 이제 방학 기간이 또 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뭐 또 계속 뭐 시키고 배달도 잘 되잖아요. 바로바로 오잖아요. 맞아요. 하루에 3번 시킨 적도 있어요. 명절 때 하필 환경이 명절이라서 3일 만에 물거품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또 의욕이 뚝 떨어져서 다이어트 아예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포기하는 순간 평생 살이 잘 찌고 안 빠지는 비만 체질이 되는 겁니다. 아, 네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본인이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 날씬 체질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체질이 있나? 비만 체질과 날씬 체질은 그야말로 한 끗 차이입니다. 네, 우리가 이 한 끗 차이만 줄이면 끝? 우리들도 얼마든지 날씬 체질로 환골 탈퇴할 수 있습니다. 와. 그 비밀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성인이 된 이후에 20년 넘게 매년 다이어트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쌍둥이 자매가 있습니다. 쌍둥이 자매. 네. 외모부터 식사 습관, 또 생활 패턴, 수면 습관까지 모든 게 똑같았어요. 하얀 쌀밥 좋아하시고요. 삼겹살, 돼지갈비 같은 구운 고기를 즐겨 드시고. 또 식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떡이나 빵 같은 간식을 거의 달고 살았다고 해요. 네. 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쉬는 날이면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거의 온종일 움직이지 않고 TV나 핸드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또 수면 시간도 새벽 1~2시가 넘어서야 뒤늦게 잠자리에 들고 네. 그 다음 날은 아주 늦은 오후가 돼서야 하루를 시작한 사례입니다. 휴일날 저의 모습과 살짝 비슷하기도 하거든요. 그런가? 네, 근데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잖아요. 이 쌍둥이 자매들도 결국 고도비만까지 가서 고도까지. 네, 살이 불어나고 아이고. 끊임없는 다이어트를 시도했는데요. 그 결과 다이어트를 시도할 때마다 10kg 이상의 감량에 성공을 하셨다고 해요. 꽤 잘 하신 건데. 네. 그런데 문제는 얼마 못 가서 요요로 인해서 체중이 20kg 아이고야. 이상 더 불어나게 된 거예요.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그렇죠. 되네요. 그러네. 이렇게 다이어트와 요요를 반복하게 된 이 쌍둥이 자매는 40대 중반이 넘어서면서부터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네. 우리가 잘 아는 비만 합병증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병을 얻게 됐고요. 또 이른 나이에도 무릎 관절염까지 생겨서 아주 극심한 통증, 생활의 불편함을 시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우, 아이고, 그 나이살이 위험한 게 이제 젊었을 때랑 다르게 혈관 질환 같은 비만 합병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쌍둥이 자매분들도 합병증을 피하지 못한 것 같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그 합병증만큼이나 속상한 게 바로 요요 현상이잖아요. 맞아, 요요. 그 다이어트 이전보다 살이 더 붙으면 그때는 진짜 다 포기하고 싶어지잖아요. 진짜,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도 나이살 다이어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나이살 다이어트. 네. 쌍둥이 자매 역시 이제 50세 새해를 기점으로 심기일전해서 네. 다시 다이어트를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후에 6개월 후. 언니는 15kg을 감량하고 동생은 무려 22kg 감량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대단하시다. 야, 의지가 대단하시네. 네, 그런데 기쁨도 잠시예요. 왜요? 언니는 요요가 찾아와서 다시 3개월 만에 88kg까지 살이 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은요, 네. 1년 넘게 55kg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또 관절 통증도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니, 쌍둥이가 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길래 언니는 3개월 만에 다시 살이 쪄서 요요가 오고 동생은 1년 넘게 유지를 잘하는 네. 그 건강을 찾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러니까요. 동생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네. 비결 궁금하시죠? 네, 너무 궁금해요. 비결을 알려드리기 전에 비만 체질과 날씬 체질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걸까요? 어느 정도 뭐 그런 DNA가 반반일 것 같기도 한 게 지금 쌍둥이도 이렇게 좀 노력에 따라 달라져서 후천적인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네. 사례에서 말씀드리려고 한데요. 네. 인디언 부족의 이야기예요. 네. 미국 남서부의 산악지대에 살던 피마 인디언들이 있었어요. 현대에 이르러 일부는 미국 애리조나주로 가고 일부는 멕시코로 이동해 살게 되었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사는 피마 인디언은 비만율이 높은 부족이 되었고요. 멕시코에 사는 피마 인디언들은 같은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씬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뭔가 먹는 게 다른 식습 거야. 습관, 뭐. 그러니까 미국인 그렇지, 식습관을 그렇지. 갖다. 아, 그런 거야? 미국으로 이주한 피마 인디언들은 빵과 같은 가공식품, 편의식품, 네.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게 돼서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었고요. 네. 반면에 멕시코에 남은 피마 인디언들은 여전히 농사를 짓고 전통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네. 즉, 같은 종족, 유전인자가 같더라도 식사 습관에 따라 비만 체질과 날씬 체질로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다이어트에서는 네. 운동보다 사실은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식사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요, 비만 체질과 날씬 체질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기지? 과거 우리나라의 식생활을 살펴보면서 한번 같이 추측해 보세요. 네. 네. 조선시대 평민들은 활동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현재보다 약 4.4배 큰 용량의 밥그릇에 밥을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야, 제가 그때 사진을 봤거든요. 그렇죠. 밥이 요만큼 올라가 있어. 고봉밥. 거의 고봉밥. 뭐 얼굴만한 거 아니에요? 와. 조선시대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거친 음식을 많이 먹었지만 네. 수분 섭취는 부족했어요. 게다가 바닥에 앉아 생활하는 문화로 인해서 변비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었죠. 이로 인해 조선시대에는 치질 환자가 매우 흔했다는 사실입니다. 치질. 그래요? 네. 심지어 왕들까지도 치질로 고생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체질을 좌우하는 이 장기가 무엇인지 감이 오실까요?
마지막 쪽으로 있는 장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예. 저 뭐 변비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치질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근데 장 건강이 체질과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장입니다. 맞아요. 네. 네, 우리 몸의 식사 습관에 따라서 비만과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데요. 그 신호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우리 체내에서 장입니다. 현대인들이 장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식품도 챙겨 먹고 유산균도 챙겨 먹는 것처럼 네. 조선시대에도 유산균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식품? 바로 우유를 발효시켜 만든 타락죽입니다. 타락죽. 그 이거는 왕이나 먹는 예, 건데, 왕이 그죠? 드시던 거 굉장히 귀한 아닌가? 음식이었다고. 네. 이 타락죽은 우유를 끓여서 발효시킨 거예요. 실제로 우유와 그 발효품인 타락은 장이 건조하고 윤택하지 않아 생기는 변비를 치료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 옛날 사람들도 장 건강에 관심이 많았다니까 참 흥미로운데요. 그런데 대체 왜 장이 비만 체질과 날씬 체질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로 다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쌍둥이 자매 이야기 기억하시죠? 네. 네, 요요 현상으로 다시 살이 찐 언니와는 달리 무려 22kg의 감량에 성공하고 1년 넘게 날씬한 체질을 유지하고 있는 동생. 네. 한 끗 차이 비결은 지금 말씀드린 장 건강에 있습니다. 그 한 끝이 장 관리. 건강.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네. 살이 쉽게 찌고 또 빼기도 어려운 비만 체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장 건강이 나빠서 네. 유해균이 과잉 증식하게 되면은 이 유해균이 지방산을 생성해요. 그렇게 되면 비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랬구나. 네. 더 나아가서 아무리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도 다이어트 이전보다 더 많은 체중이 늘어나고 또 건강까지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장이 건강한 사람은 유익균이 증가하게 되고 이 유익균이 지방 분해 요소를 활성해서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네. 날씬한 체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 장 관리가. 따라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요요를 방지하려면 장 속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억제해서 장 건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유해균이 지방세포의 그 몸집까지 키운다고 하니까 그래서 장이 중요한 거군요. 아니 게다가 아까 네. 쌍둥이 사례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다이어트 똑같이 했는데 언니는 금방 요요가 찾아오고 살이 더 쪄버렸고 네. 그리고 동생은 날씬 체질이 돼서 네, 계속 유지가 유지를 되고. 하고 유지가 있고. 되고. 네. 그러면 이것도 장 건강에 신경을 썼느냐 안 썼느냐 그 차이인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요요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장 속에 비만 기억 장치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비만 기억 장치요? 아니 그런 게 예전에 있어요? 뉴스에 내 귀에 도청 장치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 몸에 비만 기억 장치가 있는지는 몰랐네. 어디에 갖고 계세요? 여러 가지 장치 속에서 어디에 살고 계세요? 있습니다. 어디에 갖고 계세요? 나 어디 있는 비밀입니다. 미안해요. 네. 네, 우리 비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몸의 과거의 비만 상태를 기억하고 네.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리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요? 네. 이를 바탕으로 다이어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 바로 장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체중 감량 후에 요요 현상이 나타난 쥐에게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해서 비만균을 포함한 장내 세균층을 제거했더니 체중 감량 후에 21주간 요요 현상 없이 체중 유지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약하자면 우리 체내의 장 건강이 결국은 건강한 체중 관리의 열쇠라는 겁니다. 아, 이제 알았네요. 한 끝이 그 장 건강. 네. 장 속에 비만 기억 장치가 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하고 좀 짜증도 나요. 쓸데없는 거 기억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요요라는 거는 다이어트 이전보다 살도 찌지만 몸이 또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반복되는 요요 현상은 단순히 비만으로 끝나지 않고 심각한 질병까지 초래할 수 있는데요.
체중 변동이 클수록 심각한 건강 위험이 증가했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아이고. 심근경색 발병 위험이 117%, 그리고 뇌졸중은 136%, 아유. 그리고 사망 위험은 124% 증가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수치가 왜 이렇게 커요? 그러네. 네, 여러분은 어떨까요? 비만 체질일 가능성이 없는지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진짜 알고 싶어요. 맞아요. 네. 다음 중 몇 개가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손 들고. 자, 해봅시다. 단기간에 허리 사이즈가 늘었다. 단기간은 단기간은 아니야. 단기간은 아니에요. 네, 제가. 단기간 정도? 네, 네. 전제가 다행이네요. 윗배가 나왔다. 윗배는 안 나왔어. 쉽게 피곤하고 기력이 없다. 이거는 하나 적어야 네, 되네. 맞습니다. 이거 적어야 되네. 예. 달콤한 간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이 당긴다. 이거 적어야 되네. 달콤한 이거 안 애매해. 되겠네. 네. 소화가 안 되고 변비나 설사가 잦다. 다 잘 먹어, 나는. 다 잘 먹어. 몇 개 나왔어요? 두 개. 두 개. 세 개. 아니, 나이 씨가 또 막내인데. 막내가. 세 개나 나왔어요. 선생님, 이건 어떻게 점수를 네. 줘야 되나요? 네. 만약에 2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비만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와. 어머, 저희 다 전멸인데요. 전멸이에요. 해당이 됩니다. 어머, 어떡해. 이제 비만 체질이라고 하는 거는 체중이 증가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체중 조절을 했을 때 다시 요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네, 체중 관리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장 건강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아, 저희 IM 닥터 분단 모두가 이제 위험군이라고 하니까 좀 심란한데요, 많이. 복잡합니다. 올해는 진짜 다 그 지긋지긋한 다이어트를 맞춰버리고 비만 체질에서 날씬 체질로 확실히 좀 환골탈퇴하고 싶은데 진짜 이제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한 장내 환경을 리모델링 해라입니다. 우리는 얼굴 리모델링만 하려고 그랬지. 리모델링을 어떻게 리모델을 어떻게 하면 하나요? 될까요, 선생님? 네, 리모델링을 하려면요 비만균을 좀 줄이고 날씬균을 늘리는 것이 핵심인데요. 실제 연구에서도 비만인과 마른 사람의 장내 세균 비율을 비교한 결과 비만인에게서는 날씬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건강한 날씬 체질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날씨균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네. 장내 유익균의 활성도를 높이는 식품이나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잔균. 그래요. 실제로 957명을 대상으로 약 12주간 유산균을 섭취하게 한 연구에서 체중, BMI, 그리고 체지방 비율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장내 환경을 리모델링 하는 데 신경 쓰시고요. 건강한 날씬 체질로 변화할 준비를 해보세요. 역시 장 건강에는 유산균. 네. 요즘 근데 누구나 다 유산균은 기본적으로 챙겨 먹잖아요. 어떤 유산균을 어떻게 챙겨 먹어야 특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지 저희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유산균 섭취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유산균은 점차 필수적인 영양 건강 성분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네. 이런 흐름으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능성 균주입니다. 기능성 균주.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유산균은 종류가 많아요. 네. 근데 각 균주마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 상태와 또 필요에 맞는 균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특히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균주의 선택이 더욱 중요해요. 날씬균을 포함한 유익균을 좀 늘리고 또 비만균을 포함한 유해균을 억제하고 네. 또 탄수화물 흡수를 좀 억제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균주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하라니 이건 또 무슨 말씀이신지 좀 혼란이. 탄수화물 우리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네. 네, 탄수화물이 우리 주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정제된 탄수화물. 우리 정제된 탄수화물을 아주 과다 섭취하게 되면은 몸속에서 체지방으로 아주 빠르게 전환돼서 축적이 돼요.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중년 여성, 네, 그리고 갱년기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이 밥이나 빵, 면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지게 돼요. 그게 왜 그럴까? 허해서 그런가? 네, 그 이유는 우리 여성 호르몬은 시상하부에는 섭식 중추에 작용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식욕 조절에 도움을 주는데요. 네.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자꾸 정제 탄수화물로 만든 음식들이 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과잉 섭취가 되면 우리 에너지로 쓰고 남은 것이 지방으로 쌓이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게 되고 그래서 내장 지방 축적, 지방간, 고지혈증, 당뇨, 체중 증가 다시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말. 우리 정제된 탄수화물의 섭취가 많은 우리 한국인의 식사 습관에서는요, 정제된 탄수화물의 흡수를 억제하고 또 체지방 축정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산균주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겠네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네. 무조건 탄수화물을 끊어라 이거는 아니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요. 그냥 장 건강을 건강하게 바꾸라고 하신 거니까 너무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요. 저 올해는 쾌남보다는 쾌변남으로. 네. 쾌남은 포기하고 그래. 쾌변남이라도 되자. 아니 쾌변남 되면 쾌남 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뺄 수 있다. 내 생애 마지막 다이어트라는 주제로 유익한 강연 함께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음식을 네. 먹을 때는요, 즐겁게 먹게 되면은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돼요. 그러면서 몸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저는 그래서 먹을 때 네. 별로 맛있지 않아도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막 그렇게 분위기를 띄웁니다. 가족들한테 그렇게 강요를 하세요? 뇌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세뇌를 좀 이렇게 근데 저는 시킨다는 거 순간 아니에요? 무섭다는 생각도 좀 맛있지 맛있지 할 때 약간 좀 무섭기도 했거든요, 사실은. 맛있게 먹게 되면은요, 이러한 변화 때문에 위장 운동이 활발해져요. 그래요? 그러면 소화 효소가 아주 원활하게 분비되고 소화기관으로 혈류가 집중하게 돼요. 이러한 적용은 섭취한 음식을 더욱 아주 꼼꼼하게 소화 분해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이용하는데도 잘 보내주게 돼요. 따라서 즐겁고 맛있게 먹는 습관을 통해서 장 건강을 챙기시고 또 건강한 몸매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유념하시고 꼭 주의하셔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생생한 고품격 특강 들려주신 김정현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지긋지긋 끝내고 싶은 내 생의 마지막 다이어트를 위한 방법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로운 건강법을 가정의학과 유병욱 선생님, 한의사 김난희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데 저희가 방금 비만과 요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날씬 체질이 되려면은 장내 환경을 리모델링 해야 된다. 얼굴뿐만 아니라 그렇죠. 여기 장내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유산균이라고 배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현대인의 장내 환경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잘못된 식습관, 수면 부족,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침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항생제 사용도 생각보다 많죠. 그리고 각종 바이러스 위험에서도 위협받는 상태입니다. 이는 곧 장내 세균의 불균형을 일으켜서 비만은 물론 소화장애, 염증도 일으킬 수 있고 나아가서는 자가변역 질환의 우울증에 그리고 더한 경우에는 암 등의 심한 질환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유산균의 섭취는 장내 환경에서 유익균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동시에 유해균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장내 환경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산균을 챙겨 먹어야 할지 많이들 이제 고민을 하시잖아요. 바로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기능성 균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에날 17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다 알죠. 예, 다 알잖아요. 나 먹어요. 예.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럼요. 네. 이게 일명 다이어트 유산균이라고 해가지고 몸매 관리에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좀 자자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비에날 17을 좀 먹고 있었습니다. 영악하시네. 어쩐지. 영악하셔. 어쩐지. 그래서 야식을 좋아하는데도 날씬한 몸매를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비에날 17은요. 대한민국 산모의 모유에서 유래한 유산균입니다. 맞아요. 정식 명칭은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에날 17. 어머, 길어요, 너무. 길죠? 우리나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산균으로 그 기능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실제 진행된 연구를 보면요. 비만 및 과체중인 성인에게 12주 동안 비에날 17을 섭취하게 했더니 허리둘레가 95.4cm에서 네? 90.4cm로 5cm 감소하고 또 체중, 엉덩이 둘레, 복부, 내장 지방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 비만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체질량 지수 BMI 역시 네.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와, 허리둘레 5cm면은 바지 사이즈가 2인치 줄었다는 건데 아주 굉장한데요. 아니 그거 보면은 뭐 솔직히 말해서 중년 되면 네. 가만히 있어도 여기 이렇게 중부지방 쪽으로 그렇죠. 여기가 볼록해서 스페어 타이어를 갖다가 여기다 갖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든든해지는 느낌. 거죠. 그렇죠. 여기에 딱 걸쳐도 돼 우리가 이렇게 딱 팔을. 진짜 힘들어요. 근데 진짜 네. 죽도록 노력을 해도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뱃살이거든요. 그럼 이 뱃살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살찌는 이유는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나고 또 지방세포의 크기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염증 물질을 내뿜는 독소 덩어리이자 염증 덩어리로 무섭게 변화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지방 성분과 뒤엉켜서 혈관 내벽에 달라붙어 상처를 내게 됩니다. 그 결과 고혈압을 비롯해서 당뇨나 고지혈증 등을 일으키게 되고 또 혈전을 생성해서 혈관을 막거나 터지게 하는 등 심뇌혈관 질환의 강력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죠. 그런데 바로 이럴 때 네. 비에날 17이 몸속에 지방을 태워서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연구에서 쥐에게 비에날 17을 투여한 결과 지방 산화에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했고요. 또 백색 지방세포의 부피가 3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35. 그러니까요. 크기를 줄여준다는 거죠. 그쵸. 지방 세포 크기를 줄여서 비만 관리에 도움이 된다니까 진짜 이게 솔깃한데요. 또 그 내 몸이 원래 그 비만을 기억하는 이유가 장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여기에도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요. 장내 세균은요. 영양분의 소화 흡수, 면역, 호르몬 분비 등에 관여하는 만큼 장내 세균총이 망가지면 적게 먹어도 살이 쉽게 찌는 비만 체질이 되기 쉬워요. 이럴 때 비에날 17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실제로 장내 세균총의 균형이 무너진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에게 8주간 비에날 17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익균은 증가하고 나아가서 정상 장내 세균총을 이루고 네. 이 비슷한 수준을 이루게 된 거예요. 장내 세균총이 정상화된다. 그러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어떻죠? 변을 봤는데도 변을 보고 싶고 변비도 있고 배가 차는 이러한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불편함을 천천히 낮추고 삶의 질을 개선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장내 환경이 개선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방을 축적시킬 수 있는 비만 세균은 억제가 되고요. 또 지방 연소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이 활성화되면서 비만 관리도 되고 요요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도 건강해지는 데다가 또 이제 비만이랑 요요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까 아니 진짜 네. 저뿐만 아니라 다들 챙겨 드세요. 그러니까요. 진짜 네. 요요가 제일 걱정되거든요, 사실. 아니 솔직히 우리 중년이 되면요 고민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 이걸 좀 줄여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게 탄수화물 또 안 먹잖아? 빵을 그러면은 손이 막 떨려. 손이 달달달달 안정이 안 떨리고. 돼. 기본적으로 안정이 그리고 안 돼. 머리가 핑 돌아요. 뭐 계산도 안 되고 막 신경질 나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빵, 떡, 고구마, 감자 이런 걸 자꾸 먹게 되는데 이게 또 다이어트의 큰 적이잖아요. 적이죠. 난 너무 속상해 이런 거. 다 똑같구만. 다 똑같아. 맞아요. 아니 선생님도 속상하세요? 저도 좋아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또 드실 때 적당히 먹으면 좋은데 그렇지를 않고요. 맛이 워낙 좋다 보니까 과하게 먹는 일이 많죠. 맛있으니까. 네, 이렇게 지나친 탄수화물 섭취는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한데요. 실제 탄수화물 적정 섭취 비율이란 게 있어요.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한 55에서 65%가 그 적정 섭취 비율이지만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무려 74%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나치네. 진짜 많이 먹게 되는 거지. 더구나 우리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탄수화물이 무언가 살펴봤더니 백미, 빵, 국수, 또 라면, 떡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만약에 본인이 끊임없이 과자나 빵, 초콜릿 이런 것들을 찾는다면 네. 아, 나는 탄수화물 중독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가 보다. 아니 아까도 과자가 왜 이렇게 땡기냐 오늘 그러셨잖아요. 난 김밥 한 줄을 다 먹었어요. 그것도 다 밥이잖아. 그러고 보니까 탄수화물 중독 아닌 사람을 찾기가 드물겠네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도 과자를 찾는단 말이야. 그리고 저도 꼭 아침에 초콜릿을 꼭 챙겨와요. 네, 기운을 내려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탄수화물. 네. 탄수화물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탄수화물은요, 크게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나눕니다. 먼저 이 포도당, 과당과 같은 단당류는요, 탄수화물의 기본 형태예요. 자, 그리고 설탕과 같은 이당류는요, 네.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돼서 우리 목에 빠르게 흡수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단당류, 이당류, 실제로 열량은 내지만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거의 없고 아, 그래요? 체내에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을 올리고 비만을 유발하기가 쉽습니다. 참 도움 안 되네. 근데 반면에 도움 안 돼. 다당류의 경우에는요. 다당류? 그 다당류, 네. 당이 여러 개가 결합된 형태예요. 네. 분자의 크기가 크니까 체내에서 거의 소화 흡수가 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단당류가 포도 한 알이에요. 그러면 다당류는 포도 송이죠. 네. 자, 그런데 이때 이 비엔나17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섭취한 탄수화물이 단당류로 변한 것들을 장내에서 다당류로 만들어서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밖으로 배출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에게 고당식이와 함께 비엔나17을 섭취하게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 단당류 또는 이당류를 다당류로 전환시켜서 체로 배출시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쥐에게 12주 동안 비엔나17을 공급하게 했어요. 그리고 대변 검사를 했더니 대조군 대비 대변으로 배출되는 다당류의 함량이 5배가량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비엔나17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딱이네. 진짜 이해가 돼요 이제. 네. 탄수화물을 배출해 준다니까 이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래 탄수화물은 혈액을 타고 세포로 운반돼서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만 네. 이러한 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는 결국에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서요,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 점점 혈당이 오르게 하고 끝내는 당뇨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게 제일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럴 때도 비엔나17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 연구에서 당뇨를 유발한 쥐에게 12주 동안 이 비엔나17을 투여를 해봤더니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모두 그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당뇨를 유발한 쥐에게 10주간 비엔나17을 섭취를 시켰더니요, 포도당 수송체 중 하나인 GLUT4가 발현돼서 인슐린 저항성과 혈당 조절 능력 개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한 해 한 해 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게 또 당뇨잖아요. 근데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니까 더 관심이 가고요. 그러네요. 저도 그렇고 좀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도했다가 번번이 실패하는 그 이유가
그거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먹고 싶은데 이걸 못 참는 거. 못 참아. 그리고 그냥 먹어버리는 거. 아, 어떻게 참아? 우리 집에도 한 분 계십니다. 한 분밖에 안 네, 계세요? 우리 와이프도 그런데요. 네. 우리 와이프는 어느부터 다이어트 하면서 밥도 네. 반으로 줄이고 뭘 안 먹어요. 그러면 저녁에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 이제 반항감이 생기는 거지. 내가 무슨 부귀영화 누릴 그래, 때 없고. 맞아. 그래 뭐 실컷 내가 왜 먹고 또 그랬을까? 후회도 또 빨라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먹어. 하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 빈번해요. 맞습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 이완혜 씨 부인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네. 평소에 먹던 식사량을 일단 딱 줄여요. 그래, 맞아요. 간신도 딱 끊어요. 굶으려고 막. 그게 3일 가요. 3일, 삼 일 가요. 오래 가는 거예요. 예, 네. 초반에는 이런 습관을 잘 유지하다가 네. 어느 습관에 딱 왔어요. 딱 와서 우리 이완 씨 부인께서 네. 자기 혹시 라면 먹을래? 그러면 반만 끓일까? 그래서 반만 끓여가지고 밥을 먹고 그럼. 참았던 식욕이 한 번에 터져 나오면서 폭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맞아요. 이럴 때 뭐라고 하냐면 아휴,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지. 그래서 다이어트에 실패한 거야. 맞아. 저 시간에 시달리는 분 많이 계시죠? 세상에. 근데 이건요. 네. 단순한 의지 문제가 아닌 렙틴 호르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렙틴 호르몬. 렙틴 호르몬이요. 의지가 박약한 거 아니었어요? 더 이상 이제 본인을 탓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자, 렙틴 호르몬. 렙틴은요,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식욕 억제 호르몬입니다. 네. 자,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또 지방이 많이 쌓일수록 지나치게 많이 분비가 돼서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기가 쉬워요. 네. 마치 이런 거죠. 여보! 그만 먹어! 일찍 들어와! 잔소리가 많이 들으면 익숙해져서 잘 안 듣는 것처럼 렙틴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높게 많이 분비가 되면 네. 실제로 식욕 억제가 되지 않고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거를 보통 우리가 렙틴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렙틴 저항성이 진행되고 있는 분들을 보면요. 식욕이 상승되어 있고 신진대사는 떨어지고 지방은 축적되는 악순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 예전에 내가 체중 많이 나갔을 때 생각해보면 내 의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폭식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렙틴 호르몬이 내 몸에서 고장이 나서 그런 거였구나. 네, 맞습니다. 오. 그런데 이럴 때 비엔알17이 식욕 억제 호르몬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실제 연구에서도 비만을 유도한 쥐에게 이 비엔알17을 섭취하게 해봤더니 렙틴 호르몬 생성이 억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엔알17이 식욕 억제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줌으로써 바로 렙틴 저항성을 완화해주고 또 식욕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쩐지 저도 식욕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와, 근데 진짜 이게 좀 놀랍네요. 그렇죠. 네. 저는 올해는 꼭 다이어트를 진짜 성공해야 하는데 이 다이어트에 비엔알17이 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네, 날씬하신 분이 욕심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예, 시댁 가야지, 시댁 가야지. 유지하는 게 쉽지 맞아요. 않아. 아유, 근데 다 있어요. 가만 계세요. 자, 우리 몸의 비만 기억을 지우고요. 날씬 체질로 황골탈퇴하려면 네. 평소에 근육 관리에도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우리 근육은 우리 몸속에 지방을 태우는 공장과도 같아서요.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나이가 들수록 네. 신진대사도 떨어지고 지방의 축적이 쉬워지면서 근육의 성장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나이가 먹으니까 이 팔다리 근육 흐물흐물해지고 탄성 떨어지고 엉덩이 살 빠지고 그냥 배만 불룩 나오고. 오빠 거울을 자주 보셨나 봐요. 아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아니, 잘하세요?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년에는 다이어트도 정말 신경을 써야 되지만 네. 근육 관리 정말 잘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살만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력으로 사는 거예요. 맞아. 맞습니다. 나이 먹으면 맞습니다. 근력으로 사는 자,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몸무게, 체중은 그대로예요. 네.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어. 그러면 지방량은 더 늘겠죠? 그렇죠. 신체 활동이 줄고 그리고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고 에너지 소모가 줄게 되면 지방이 더 빠르게 축적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여기에 이 당뇨, 심혈관 질환 등 심각한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럴 때 비엔알17이 근육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진행됐던 연구에서 근육 손실을 유발한 쥐에게 비엔나17을 섭취하게 했더니 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유전자의 발현은 감소하고요. 네. 근육 단백질 합성을 돕는 유전자의 발현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또한 체지방량은 감소하고 지방을 제외한 뼈, 근육, 장기의 무게를 일컫는 제지방량이 네.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공복에 이제 비엔나17을 먹고 또 근육을 생각해서 프로틴을 또 챙겨 먹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잘하고 있었던 거네요. 근데 혹시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네, 비엔나17을 선택할 때는 그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또 근육 관리에 도움을 주는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과다 섭취 시에는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분 표시에 알레르기 여부도 확인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아주 풍성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생생한 건강 정보로 반드시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IM 닥터. 즐거운 오아시스 Play the next channel